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건 C&I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대본 없이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갑니다. 따라서 듣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노건 C&I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이게 2017년도 6월입니다. 6월. 이거는 2018년도 6월. 자, 전년도 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그만큼 증가했겠죠. 자, 매출 총이익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자, 우리 세부적으로 지금 3개월 보니까 18억이에요. 18억. 지금 전년 3월 달에는 이게 6월 달이잖아요. 6월 3개월. 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3월 달치하고 3월에 보고된 거하고 6월에 보고된 거잖아요. 6월에 보고된 거. 증가는 많이 했는데 상품 매출은 증가는 많이 했는데 6월 달에는 좀 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상품 매출이 6월 달에는. 3월 달에 증가한 게 한 70억 정도, 3월 달 매출이 70억 정도 되잖아요. 70억. 근데 18억으로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81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매출이 줄었다. 상품 매출은.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지금 없어요. 없다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제품 매출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뭐 합병했다는 거예요.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인수를 해서 하반기나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인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없다가 제품이 갑자기 생긴 거죠. 매출이 이렇게 많이. 자, 여기는 6월 달에 보니까 71억이에요. 71억 제품은. 3월 달에는 얼마예요? 그러면 40억 정도 되겠죠. 40억. 3월 달에는 40억. 그래서 합쳐가지고 110억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출은 제품 매출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높아진다. 상품은 분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제품은 늘어나고 원가율은 제품이 더 훨씬 낮기 때문에 이익률은 제품이 좋잖아요. 항상 상품보다는 도소매보다는 우리가 제조해서 파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현상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뭐 해석해 볼 수는 있고요. 자,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매출은 뭐 이 정도.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네요. 근데 이제 이게 건설 매출 같은 경우가 갑자기 올해 60억, 2분기 66억, 그럼 1, 4분기에는 한 40억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36억 정도, 36억 정도.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고 있어요. 10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막 뛰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죠. 지금 전년 반기에 비하면. 그래서 이익률은 지금 이익도 많이 커지고 아주 지금 성장성이 좋아요. 자, 이제 안정적이냐, 연결 재무상태표, 뭐야,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산 상태, 뭐 여러 가지 자본 조달과 그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안정적이냐 여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유동자산이 541억, 자, 유동부채가 174억. 그냥 대충 비교해도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급 여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재고자산 뺀다고 하더라도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단기 미천공사도 빼더라도 유동 부채와 비교하면 상당히 여력이 좋은 회사예요. 단기 미청구공사는 저번에 배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바로 그 청구하지 못한 공사. 그렇죠. 이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으로 가죠. 매출 채권, 공사 미수금. 아마 매출 채권에 공사 미수금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건설 매출이 이때는 없잖아요. 이때는 없고 이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합병을 아마 했던 것 같아. 합병. 아니면 뭐 인수를 했던지. 인수를 해서 건설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지금 매출이 작년 반기에는 없어요. 올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처음부터 있다고, 종속회사 같은 게 연결이잖아요. 연결 대상이 처음부터 있다고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단기 미청구공사가 이렇게 증가됐고, 그런데 뭐 매출이 증가한 거에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기 미청구공사는 지금은 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단지 이 개념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대충 그래도 낯설지 않잖아요. 청구 자체를 안 한 거. 이거는 청구를 하면 공사 미수금으로 간다는 거.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알고 계셔요.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부채 자체가 514억이잖아요. 자산 총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0% 이하이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도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여기 현금도 좀 많이 증가했죠.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자본도 뭐 특별한 게 조금씩 뭐가 증가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익잉여금도 결손이 있다가 이만큼 누적의 효과라고 했죠. 이익이 많이 나면서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체질이 개선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이거는 좀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영업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보면 이만큼이 이 감가상각비라든지 현금의 흐름이 나가지 않는 그런 비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예요.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냐? 이게 보니까 큰 금액을 보니까 매출채권은 뭐 이거 상관없고, 재고자산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사 미지급금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서 좀 큰 것 같아요. 공사 미지급금이 감소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외주를 주잖아요. 공사할 때 외주를 주는데 외주 업체에다가 현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을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던 거를 많이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급을. 이거는 뭐 이게 지급을 할수록 그 외주 업체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투자 활동도 뭐냐면 원래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좋아요. 회사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본질이 투자를 계속해야 매출이 또 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금 유입액이 많은 거 한번 보니까 단기 회수가 많더라고요. 이게 단기 대여금. 이거는 회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단기 대여금 회수한 것은, 이것은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데 회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게 본질이잖아요. 토지, 건물, 뭐 이런 뭐 기계장치. 그런데 별로 없어요. 처분한 게. 자, 그러면 현금 유출은 뭐냐? 본질적인 거 이런 기계장치 취득하고 의외로 처분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 기타 무형재산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회원권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 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거 관계기업 투자 이것도 증가하고, 왜 그러냐면 뭐 인수합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관계기업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또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플러스지만 어떻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그 현금 흐름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재무활동 같은 경우도 좀 현금 유출액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상환을 많이 했어요. 차입금도 그렇고 유동성 사채도 뭐 135억 정도를 상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차입한 것보다 상환한 게 더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알기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사업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매출 추이를 봤어요. 매출 추이 연도별로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6월까지예요. 자, 매출액이 떨어지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뭐야? 매출액이 반기예요, 반기. 반기인데 벌써 작년 거보다 더 크잖아요. 매출 성장률이 좋죠.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봐보셔요. 완전히 망가졌다가 지금 회복하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서 2017년도에는 지금 줄어들었죠. 이거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원인을. 왜 줄어들었을까? 자, 순이익률은 뭐예요? 이렇게 떠있죠. 순이익률은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높아졌어요. 뭐냐면 이 부채 비율이 아까 합병도 하고 막 인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인수도 하고 합병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좋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낮아졌어요. 만약 아까 갚았다고 현금 흐름이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재무 현금 흐름이 많이 갚았어요. 갚고 또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 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이익 잉여금. 손익계산서에 잉여금 뭐예요?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단기순이익의 누적.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도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분기별로 한번 봐봤어요. 분기별로 매출 추이를. 자, 2017년도 지금 2분기까지는 완전히 뭐 회사가 좀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지금 어떤 회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인수 합병을 통해서 부채 비율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부채 비율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전혀 다른 회사로 지금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증가하다가 영업이익률도 이건 뭐 환상적인 영업이익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뭐 이렇게 지속이 못 되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까 이 회사는 그러면 고정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정비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는 없다. 별로. 왜?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가 많은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더 큰 비율로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없는 회사다.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방 분기로 따지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상태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완전히 껍데기였었거든요. 껍데기에서 지금 이제 뭐 한 뭐야 4분기밖에 안 지났어요. 1년이라는 거죠. 1년. 1년밖에 안 됐어요. 껍데기에서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회사를 판단하기에는 좀 하지만은 뭔가 회사가 완전히 체질적으로 완전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변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것은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이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껍데기 회사에서 지금 완전 탈바꿈했다. 이제 이런 관점. 자, 2015년도에서 18년도 6월까지예요. 자, 상품 매출이 계속 증가해요. 지금 6월까지인데 이렇게 됐어요. 상품 매출은 아까 1분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아까 사업보고서 손익계산 볼 때 2분기에 줄어들었다고 했죠. 1분기는 많았는데 2분기는 줄어들었다. 상품 매출이.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자 1분기는 별로였는데 2분기가 더 많았다. 2018년도 1분기는 3월까지예요. 2분기는 6월까지고 4월에서 6월 알죠? 1, 2, 3, 4분기. 그 다음에 건설 매출은 이때 갑자기 생겼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원가율이 지금 보니까 한 64%, 67% 비슷하죠? 상품 원가율은. 이익률은 이제 이거 빼면 되죠. 1 빼기 0.632 이익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원가율은 보니까 좀 늘었어요. 이게 제품 원가율이.
그러면 이게 늘어서 늘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각, 손상이나 그 부실을 제거해서 늘은 건지 이쪽 제조 쪽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원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회사 담당자하고 가서 회사 뭐 방문할 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툴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고 이 원가율이 왜 이렇게 늘었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좀 구체적으로 회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 여러분들이. 왜? 제가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확인하려면 뭐 전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계속 사업 보고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이 부분들은 좀 누군가가 좀 통화를 해서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건설 매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뛰었어요. 근데 이게 원가율이 한 89.6%예요. 뭐 이 정도면 그냥 쏘쏘해요.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뭐 대기업들이 보면 안 좋을 때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업체들은 90 원가율이 막 95%막 94%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업체들 보면 95% 94% 그냥 89.6%면 그냥 그럭저럭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큰 건설 할 때 보통 한 뭐 10% 보고 하거든요. 10%.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럭저럭이다. 예, 그래서 뭐 미천구 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냥 원가율을 보니까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어, 이 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번 처음부터 이 회사를 처음부터 볼게요. 왜 그냥 이 회사를 저도 뭐 완전히 뭐 이런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베트남에도 있고 중국에도 종속회사가 있구나.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예,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게 연결 종속회사가 되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보니까 합병을 했어요. 누군 CNI를 합병해서 이게 소멸되고 당사에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또 종속회사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종속회사이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드랜드 이런 회사가 이제 이렇게 상호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상호가 완전히 이거 뭐 그 옛날에 막 상장 폐지될 것처럼 아주 부실한 회사였던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껍데기가 완전히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이 회사를 이제 뭐 사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제가 봤을 때 이게 우회 상장이 아닐까. 예. 우회 상장 형식으로 이 회사를 지금 거의 체질을 바꾸는 거죠. 예, 예. 전혀 다른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년치를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완전 다른 회사가 됐기 때문에 2017년도하고 18년도만 잘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른 공간이 이게 조경건설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조경건설 건설회사.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뭐 거의 뭐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2017년도 이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잉크 제조업체, 요건 CNI, 지분 100%. 이때 이제 7월 달에 반기 이후니까 이 회사가 이제 나오면서 제품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제품 매출. 그렇죠. 제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지분율이 100%라는 거. 그 다음에 상호 변경하고, 이때 상호를 또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도, 여기에서 이걸 변동이 됐는데, 이 모우가 또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이 모우라는, 모우가, 세부 변동 내용 보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거를 대량으로 파는 것 같아요. 파는데, 왜 팔았냐면, 아마 기관 투자자들한테 블록딜로 넘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전략적 제휴 형식으로 해서 넘기고 그래서 이 모우가 이제 SPR 파트너스로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이 모우하고 거의 뭐 그 관계 회사인 것 같아요. SP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관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환사채권의 권리를 행사해서 지금 네,
이렇게 행사에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지분율이 이 회사가 이제 제일 높아졌어요. 이 회사가 가장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반기까지만 있으니까 상호 변경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합병 이게 뭐냐 이게 보면 100% 인수는 이게 이제 뭐야 노건 CNI 7월 달에 7월 12일 날 100% 양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죠. 7월 11월 30일 날 거의 2017년도 말에 또 건설회사를 했기 때문에 건설 매출은 아마 이때는 발생 안 하고 2018년도부터 발생한 것 같아요. 2018년도 건설 매출. 그다음에 합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이유가 매출의 구성이 틀리잖아요. 이건 제품 매출, 이거 건설 매출. 그래서 매출의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자본금도 보시면 5년도인데 보셔요. 뭐 신주 인수권, 뭐 유상증자, 그냥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전환권 행사, 뭐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셔요, 이게. 이 금액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채에서 전환권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된 게, 보통주 된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전환이 안 된 게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가격에 전환이 돼요. 싼 가격에. 이만큼 438만 5,944 주만큼 전환이 앞으로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내용이 좋아도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체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언제 물량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물량이 밖으로 쏟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회사는 어떻게 보면 체질이 완전히 개선된 것 같아요.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체질이 개선되고 단기적으로는 성장, 매출도 성장이 많이 될 것 같고 참 주식의 총수 무상 감자했어요. 이때. 자, 17년 5월 달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걸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했어요. 설명을. 그냥 무상 감자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분 해드리면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이렇게 훑어보셔요. 이걸 가지고 뭐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훑어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셔요. 제가 왜 이걸 미리 이렇게 안 지웠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설명할 것들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넘어갈 거 좀 넘어가려고.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 마이크로 필터 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러내서 쭉 이렇게 하는 거.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산업의 성장성은 뭐냐면 지금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10조 원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이제 한 60% 이쪽 회사가 60% 정도 점유를 하나 봐요. 점유 60% 점유율이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하면 당연히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성장이 있다. 그리고 케미컬 생산용 필터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식음료 필터 있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LCD 공정용 필터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60%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제품 공급 목적으로 그 다음에 케미컬 상생 필터는 LG화학하고 동화인캡 전방산업 이거 있다는 거. 식음료 필터는 오비 맥주 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그래도 CJ 제일제당 이렇게 있다는 거. 이제 확장하고 있다는 거 영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노건 CNI 인수해서 2017년도에 2017년도 7월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2018년도에 합병을 하고 인수하고 합병했어요. 이게 이 회사가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경쟁력 있는.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산업용 잉크를 양산했어요. 산업용 잉크. 이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산업용 잉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그 패드 인쇄 잉크라고 해서 뭐 곡선 있죠. 곡선. 이 곡선이 있는
그 플렉서블 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휘어지는 그 곡선이 있는 그 디스플레이 경우 이런 인쇄 잉크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참 그 뭐야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그 스마트폰 여기 보면 스마트 기계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면 요즘 폴더블 이제 그게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폴더블 그래 플렉서블 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는 만약 그 부분이 성장한다면 이 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많이 뭐 사용되고 수요가 많고 성장한다면. 그래서 지금 뭐 S사에도 벌써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그 테스트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리고 고객 인증을 받아야 되니 어려워요. 그리고 왜냐 제조 공정이나 어떤 사용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잉크가 컬러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의 부착력이 좋아야 돼요. 부착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을 버티는 내구성도 좋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아, 갑자기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제품의 컨트롤 박스라든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동차, 얘도 사용하는 거죠.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이 이렇게 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부가가치 잉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장성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에 맞춰 개발 생산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지 이런 쪽은 좀 경기 변동과 밀접하다는 거. 그래서 경기가 꺾이면 매출도 꺾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도 있잖아요. 여기 건설도 경기가 꺾이면 또 매출도 꺾일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 리스크는 있고 단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끼가 있다는 거죠. 끼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테마주 막 하는데 이런 테마로도 묶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반기 보니까 이게 잉크 제품인데 스마트폰 쪽이 제일 많잖아요. 스마트폰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렉서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뭐냐 폴더블 스마트폰인가요? 폴더블 예, 좀 곡면 글라스 현상을 가진 그 모바일 약간 좀 그런 곡면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 2018년도 한 하반기에 11월부터 이게 뭐야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된 스마트폰을 양 좀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하반기에 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반기에 4, 4분기 쪽에 좀 어떤 매출이 좀 많이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가전기기 그 다음에 계기판에도 그렇고 화장품 케이스에도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회사는 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핵심 좀 성장성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어, 아직 생산 가동률은 49%밖에 안 되니까 그 이 부분에 성장성만 있으면 설비 투자 없이 돈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고 충분히 뭐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용 필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당사에서 서브 오너로 가서 엔드 유저로 가는 거예요. MRO. 뭐냐 결제 조건 6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매출하면 바로 매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전자어음을 발행해요. 매출 채권이 되잖아요. 60일. 두 달이죠, 두 달. 두 달 동안은 매출 채권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면 할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인해서 이제 이게 차입금으로 또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그 차입금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차입금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고 판매 경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이 회사에 그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을 자
이게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주주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공시에 보면 이건 6월까지니까 공시에 보면 아마 바뀌었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푸른 공간이 조경건설업이라는 거 100% 이게 건설 매출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노건 C&I는 이제 합병해서 이때는 없다는 거 그렇죠? 이 반기에 전기에는 있었는데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연결 범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기준서 있잖아요. 이 기준서는 나중에 우리 목표가 이 기준서를 다 읽었을 때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냥 익숙하고 좀 뭔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 계속 이론 강의를 할 거예요. 이론 강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기준서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론 강의 한 것들은 아주 기초 중에 생기초예요. 생기초. 왜 그러냐면 사업 보고서를 무작정 읽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실 때 또 듣기에 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생기초를 했던 거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계속 공부하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좀 과거하고 많이 틀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막상 공부해보면 과거하고 그게 똑같아요. 약간만 틀리고 똑같아요. 상식적인 건데 왜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시를 다 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회사의 실제 사용 내용, 사업 내용 구조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더 많이 주고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정말 거의 별로 없어요. 틀린 게. 그런데도 이렇게 바뀐 게 뭐냐면 정보 이용자한테 이용할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우리가 모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공부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공부할 거고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그래도 얻을 수 있으면 유용한 정보, 뭐 사업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한다든지 그 정도 정보만 얻더라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깐만요. 좀 내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 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뭐 한번 봐야 될 사항들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는 뭐 유형자산도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뭐 무형자산만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 이 영어권이 있다는 건 뭐라고 했죠? 그 외부로부터 합병, 그러니까 외부 기업을 아니면 그냥 기업결합이라고 하죠. 기업결합, 인수합병, 인수합병을 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은 영어권 인식을 안 하고 외부에서 창출된 영어권만 인수합병할 때 우리가 돈 주고 더 많이 주고 산 거잖아요. 이 영어권이라는 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그 무형자산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영어권은 손상 검사를 한다는 거. 이건 상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는 회원권이 많다는 거. 그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는 거.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차입금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아마 팩토링을 할 거예요. 매출채권 할인을 해서 돈이 들어오니 그 부분도 차입금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무상 감자했다는 거. 나중에 설명한다는 거. 그리고 전환권 행사에서 이렇게 자본이 막 증가했다는 거. 이 전환권 행사 때문에 주가가 정체됐다는 거. 감자 차익은 나중에 드릴 거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저번에 유상증자를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건설 계약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건설 계약이 있는데 지금 당 반기에 보면 공사 계약금이 이렇게 있어요. 기초공사 계약 잔액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이 부분은 이 현장은 전년도에 공사이고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남았는 이만큼 잔액이 있다가 단기 공사 수익으로 다 인식을 해서 이제 계약은 없어요, 지금. 이건 다 인식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올해 공사 인식한 거예요, 수익으로, 매출로. 100억, 106억. 근데 그냥 기말공사 계약 잔액이 뭐냐면 지금 6월 말이잖아요. 지금 6월 말 현재 계약 잔액이 325억이 있어요. 325억. 그러니 뭐냐면 단기적으로든 이 회사는 공사 매출이 뛸 거라는 거예요. 매출은 어차피 뛸 거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아까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자, 우리가 공사 영업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이 벌써 한 11%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벌써 매출 총이익이 높은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이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10%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도 커지고 비중은 커졌는데 거의 106억이잖아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건설 쪽이 한 6, 7%, 8%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건설 그 사업부가 갑자기 덩어리가 크고 영업이익률은 적고 그게 합쳐졌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게 이게 나빠서 줄어드냐 그게는 아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진행 중인 건설 계약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총공사 예정 원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청구 공사 배웠죠? 이런 부분들. 자, 미청구 공사 당반기 이런 부분들 뭐 누적 공사수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좀 할 거예요. 이건 청구에서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가고 이건 미청구 공사한 거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건 진행 청구 미수금이잖아요. 공사 미수금이 이 정도고 이건 미청구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계산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언급할게요. 지금은 너무 하기에는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좀 용어만 그래도 좀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이제 급여가 많이 차지하죠. 급여가 많이 차지하고 이 회사는 뭐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많잖아요. 이게 뭔지는 한번 회사한테 물어보셔요. 이게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것들은 아마 인수합병할 때 그 차감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우리가 이제 비용의 성격표 분류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만 고정비 성격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그렇게 누리기는 힘든 회사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특수인 그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거래처가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그 다음에 뭐 특수 잉크 같은 경우도 좀 대기업들한테 이게 파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그런 쪽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은 좀 인정을 받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핵심 기술을 통해서 좀 다른 쪽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이 부분 그리고 중국 쪽 그 화웨이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폴더블 그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그런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 있으니까 이 회사와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이사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1차 목표가 이제 독보적인 소재 회사다. 1차 목표가. 그러니까 뭐 건설 쪽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때 가기 위한 하나의 매출 좀 증가하기 수단인 것 같아요.
소재 회사고 2차 목표는 뭐냐면 그 산업용 친환경 세척제, 산업용 친환경 세척제 이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경 유해 물질 걸러내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필터라고 했잖아요. 필터 유통. 이 산업용 유해 기술을 걸러내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 기술을 통해서 뭐냐면 친환경 세척제를 만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배터리 소재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재 원액 첨가제 해서 좀 카본 성분 첨가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 번째는 배터리 분리막 그 소재 유통 이 세 가지를 지금 2차 목표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도소매 할 때 도소매 있잖아요. 유통 이 상사업을 하는 이유가 좀 뭔가 그 전기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경험을 쌓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좀 사업도 이제 좀 뭐랄까, 껍데기 회사에서 지금은 1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있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노건 C&I를 합병하면서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소재 산업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죠. 거기다 이 경쟁력에다 기존 그 필터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 어떤 산업용 친환경 세척제나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좀 끼도 많아요. 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5G, 5G,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사물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좀 끼도 많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단지 리스크는 뭐냐면 리스크는 자, 지금 경기가 꺾일 수 있으면 이 회사는 그 이 경기 변동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 수주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설 수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환권 행사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어서 주가가 정체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좀 관찰할 만해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